지금 QLD를 꾸준히 사는 분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장이 오르다가도 하루에 크게 빠지고 뉴스는 매일 거품이다 끝났다 과투자다 이런 말만 던지고 그럴 때마다 TQQQ를 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이 머릿속을 꽉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 심리는 극단적으로 겁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합이 제일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오르는데 무섭고 무서운데 또 놓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공포에 팔아버리거나 조급함에 레버리지를 과하게 올려버립니다. 둘 다 돈을 잃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단기 예측은 거의 못합니다. 대신 장기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AI 사이클은 감정이 먼저 흔들리고 이해가 나중에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AI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 커다란 단어 하나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딥시크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더 싸게 만든 모델이 나오면 AI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드러난 건 반대였습니다. 추론형 모델은 쓰면 쓸수록 계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싸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굴릴 때는 추론 비용이 훨씬 커져서 인퍼런스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기존보다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포가 먼저 가격을 때리고 이해가 따라오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공포가 돌아다닙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이 과하게 짓고 과하게 빚을 쓰고 칩의 가치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칩이 5년, 6년 가치가 유지된다고 보는 논리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예전에 큰 위기처럼 터질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설령 이번 사이클에서 과투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AI라는 큰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긴 영화에서 짧은 흔들림입니다. AI는 특정 한두 회사의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바꿉니다. 생산성이 바뀌면 비용 구조가 바뀌고 비용 구조가 바뀌면 이익률이 바뀌고 이익률이 바뀌면 기업 가치가 바뀝니다. 결국 돈은 다시 생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QLD와 TQQQ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직장인이 이기는 방법은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생산성의 강을 타는 겁니다. 그 강을 가장 단순하게 타는 도구가 나스닥 계열 지수입니다. QLD는 그 강을 조금 더 빠르게 타게 해주는 엔진이고 TQQQ는 같은 방향을 더 빠르게 가게 해주는 터보입니다. 문제는 터보는 속도가 빠른 만큼 흔들림도 큽니다. 흔들림이 크면 사람은 계획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계획된 구간에서만 양념처럼 쓰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요.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리면 사람은 논리보다 생존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제일 자주 나오는 행동이 바닥에서 손절입니다. 그래서 TQQQ는 불안을 없애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논리가 유지될 때만 더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TQQQ는 계좌가 아니라 멘탈을 먼저 부숩니다. 그럼 내 논리가 유지되는지 어떻게 보시냐? 여기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이유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 정보가 나와서 내 가정이 깨지는 하락, 공포와 오해와 포지션 정리로 생기는 감정 하락.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가정이 깨지는 하락이면 줄이셔야 하고 감정 하락이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정 하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가 과장되고 사람들이 단어 하나에 집단 반응하고 며칠 내에 분위기가 과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정작 기업의 실적이나 수요의 큰 방향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회복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 가정이 깨지는 하락은 수요가 꺾이거나 가격 결정력이 무너지거나 규제가 구조적으로 바뀌거나 경쟁이 산업의 이익률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직장인용 QLD, TQQQ 실전 구조는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먼저 QLD는 자동으로 꾸준히 들어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이게 핵심입니다. 자동화가 되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TQQQ는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하락 구간에서만 조금씩 얻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기준은 QQQ 같은 기준 지수의 21선입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TQQQ를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만 얹습니다. QQQ가 21선을 회복하고 다시 과열로 갈수록
TQQQ 추가는 멈추고 QLD 비중을 유지합니다. 이러면 상승장에서 조급함에 TQQQ를 몰아넣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이 가져가셔야 할 게 현금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멘탈을 지키는 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공포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현금을 남겨두면 하락이 와도 계획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옵션으로 큰 수익을 보여줍니다. 몇 달 안에 회복할 거라고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숙련자에게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직장인이 따라하면 타이밍 한 번만 삐끗해도 계좌가 크게 손상됩니다. 같은 생각을 더 안전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회복 패턴을 믿되 도구는 QLD와 TQQQ로 제한하고 TQQQ는 소량만 그리고 하락에서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 큰 방향의 수혜는 가져가면서도 한 번의 실수로 퇴장할 확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50% 빠져도 괜찮으시냐? 이 질문의 답은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감정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내 가정을 깨는 구조 변화라면 위험입니다. 그래서 매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AI 수요가 실제로 꺾였는지, 기업들이 투자한 컴퓨터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지, 사용량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규제나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바뀌는지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지되는데 가격만 흔들리면 그건 공포 할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AI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공포와 오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림을 없애려고 TQQQ로 도망치시면 오히려 흔들림이 더 커집니다. 대신 QLD로 중심을 잡으시고 감정 하락 구간에서만 TQQQ를 양념처럼 얹으시면 됩니다. 가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이유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결국 논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시장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